오늘 취재부에선 많은 분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죠.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오늘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 중인 임재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수고가 많은데요. 네. 저도 초등학생 아들이 있고 또 그거보다 좀 어린 딸이 있어가지고 남 얘기 같지가 더 않게 느껴지는데 이 당초 문제가 이 숨진 최군을 학교에 안 보내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때부터 학부모들의 좀 행동이 좀 이상했다면서요? 네. 이 최군이 그 초등학교 입학한 지 보름 만에 학교 안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장난을 치다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찌른 사건인데요. 이 문제가 양쪽 부모들 사이에서 큰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 학교 측이 부모 간 사과의 자리도 만들었고 중재에도 나섰는데 어찌된 일인지 최군의 부모가 모두 거절을 합니다. 이례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까지 열어서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는데 최군 부모는 이때도 사과 대신에 최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보통의 부모들이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좀 결정을 했을지 좀 생각해 볼 일인데요. 특히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최 씨 부부가 경찰에서 아들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입니다. 아들은 폭력적 성향을 가졌고 거짓말도 잘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취재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최군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 탐구심이 강했지만 조금 산만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이 주민들 역시 인사성이 밝은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 씨 부부는 근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아버지 최 씨는 별 직업이 없었다던데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한 건가요? 네, 최 씨는 낮에는 게임, 밤에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온 걸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여 년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제폭탄과 청산가래를 이렇게 판다고 속여서 이 구속이 됐다가 이 석방된 이후에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질적인 경제적 가장은 콜센터 직원으로 일했던 이 어머니 한 씨였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불안정한 생활은 장시간 지속되어 온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진이 만나본 이웃 주민들은 어머니와 딸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증언을 했지만 아버지 최 씨는 거의 목격하지 못했다는 게 공통된 얘기였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생활을 하면서 최 씨는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 강해졌다. 이런 게 또 경찰과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아버지하고 최군이 학교에 안 가고 집안에서 같이 사실상 생활을 했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그때부터 아마도 최군에 대한 아버지의 그 학대와 폭력은 더 극심해졌던 걸로 보입니다. 씻지 않는다고 아들을 욕실로 끌고 가면서 기절을 시키고 거짓말을 한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무자비하게 최군을 폭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숨질 당시 최군은 16kg 정도였는데 이 뼈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2살 아래 여동생의 몸무게가 20kg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극심한 학대와 폭력에 시달렸었는지 아마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 가지지만 또 다른 학대를 안 하고 아들만 이렇게 학대를 했고 또 이 어머니의 경우는 대개 이제 모성애 같은 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도 좀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신훼손까지 가담했다니까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지금 제 뒤에 있는 화면 혹시 보이십니까? 이 최 씨 부부가 살았던 빌라 취재를 갖다 취재진이 발견한 건데요. 이 바로 동네 주민들이 어머니 한 씨를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취재진이 만난 주민의 대부분은 어머니 한 씨에 대해서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사를 받지 않는 사람,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건데요. 최초로 이 어머니를 면담한 교육청 관계자 역시 당시 어머니 한 씨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실종됐다는 아이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남의 자식 얘기를 하듯이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들이 죽은 날을 치킨을 배달시켜 먹은 전날로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참, 이 아들이 숨진 이후에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이 얘기 듣고 저는 솔직히 이들 부부가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경찰도 충격적인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초기부터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범죄 심리 분석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 5번에 걸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분석 결과를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아버지 최 씨는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다음은 어머니 한 씨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이 남편과 떨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분리불안 장애가 발견됐습니다. 이 프로파일링 결과 이 부부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최 씨 부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 최 씨 부부 역시 성장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대물림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이 천륜을 깬 끔찍한 범죄를 낳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
불행한 가족 역사는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이 안전망이라도 제대로 갖춰졌었더라면 이 최군이 최소한 숨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드는데 학교 또 행정기관은 아직도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이 관할주민센터가 숨진 최군의 거주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학교의 요청을 묵살했다. 이 수사 초기 학교에서 이런 것을 폭로를 했는데요. 결국 경기도 부천시가 감사를 벌여서 이 같은 사실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취재를 마치고 온 당일날 이 KBS 취재진에게 시청 관계자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학생을 직접 방문해 관리하는 것은 학교의 복 아니냐며 이 자신들만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게 억울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응당 학교 역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분명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누구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 주민센터든 학교든 이 누구라도 단 한 번만 당시 최군의 상태를 들여다봐줬더라면 하는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좀 교차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이게 또 남겨진 딸아이도 좀 걱정된단 말이죠. 오빠를 잃고 또 부모는 수사를 받고 이런 상황인데 친권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최군의 여동생은 인천의 한 아동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모두 정지시켰기 때문인데요. 이 아들에게는 비정했던 최 씨 부부는 이 딸한테만큼은 매우 지극정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오빠를 잃었던 여동생의 당시 나이가 5살인데 최근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딸에 대한 친권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계기로 지금 이 장기 결석 중인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숨진 최군 사건 이게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2, 제3이 있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초죠.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이 아버지의 학대를 받다가 세상 밖으로 탈출한 11살 학대 소녀 사건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라진 아이들을 찾아 나서면서 이번 최군 사건이 드러난 건데요. 경찰이 지난주부터 최군과 같은 고위험군 7명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라진 아이 중 마지막 한 명의 안전이 확인되는 그 순간까지 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또 가장 믿어야 할 부모들 밑에서 더 이상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은 계속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